어느 순간이 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의 그 고요한 1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공황에 빠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불편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요청이 구체적일수록 응답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건 운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법도 아니다. 이건 코드다. 모호한 간구를 실제 결과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패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을 주세요 라고만 외칠 때 소수는 가치, 기한, 목적지를 정확히 제시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순간 불가능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오늘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것을 받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하고 또 기다리기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기술의 세 번째 원칙은 당신이 창조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릴 수 있다.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 하지만 한계에 선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그것이 울린다. 다가오는 마감에 보이지 않는 초침 소리, 은행 알림, 집주인의 메시지, 긴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그 순간 호흡은 짧아지고 머릿속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당신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계산을 반복한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비명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어쩌면 당신은 어젯밤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용한 의심이 섞여 있다.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다. 방향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이 하늘의 반응을 이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이 신호를 흐트러뜨린다. 두려움과 희망, 긴급함과 혼란이 섞인다. 그리고 흐려진 신호는 흐려진 응답을 만든다. 마지막 순간, 문이 닫히기 직전의 그 순간은 단순한 재정시험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성의 시험이다. 왜냐하면 구원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과 창조자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오류를 봐야 한다. 대부분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 뒤에는 보이지 않는 패턴이 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 박해도 아니다. 그것은 부정확함이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식당에 들어가 앉아 음식 주세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웨이터는 움직이지 않는다. 무례해서가 아니다. 그 주문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음식은 너무 포괄적이다. 고기인가? 파스타인가? 샐러드인가? 양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똑같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을 바꿔주세요. 감정적으로는 강렬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비어있는 문장들이다. 요청이 일반적이면 그 에너지는 불확실성을 담는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숨겨진 의심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얼마인지 정하지 않는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금액을 선언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그중 하나는 정확성이다. 명확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한다. 정의는 방향을 만든다. 목표가 없으면 움직임도 없다. 많은 경우 부족함은 공급의 부재가 아니라 구체성의 부재다. 구걸하는 사람은 애원한다. 전략적인 사람은 데이터를 제시한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수천 명의 생명을 유지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장면을 상상해보라. 아직 이른 아침이다. 하늘은 흐리고 공기는 차갑다. 고아원 안에서는 이미 식탁이 정리되어 있다. 접시는 놓여 있고 컵도 준비되어 있으며 의자도 채워질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빵은 없다. 우유도 없다.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곧 내려와 아침 식사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창고는 텅 비어 있다. 선반은 비어 있고 비축도 없으며 해결책도 없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황, 절박한 전화, 불편한 부탁. 조지 밀러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뛰지 않았다. 과장하지 않았다. 공급업체와 시간을 흥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 식탁에 앉게 했다.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디테일은 불편할 정도로 강렬하다. 식탁은 이미 음식이 있는 것처럼 차려져 있었다. 증거는 없었다. 확인도 없었다. 인간적인 약속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족함을 볼 때
그는 공급이 이동 중이라고 보았다. 눈에는 결핍이 보이지만 그는 이미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행동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기대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가 그 순간 선언한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몇 분 후 불가능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조지 밀러는 극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막연한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감사했다. 그날 아침 도착할 음식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했다. 아직 테이블 위에 없는 빵에 감사했고 아직 서빙되지 않은 우유에 감사했다. 그는 마치 우주의 최대 주주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듯 확신과 명확성과 즉각적인 기한을 담아 말했다. 지금, 보라. 언젠가가 아니었다. 가능하면도 아니었다. 그 식사 시간이었다. 몇 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밤중에 이상하게 빵을 더 구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제빵사가 충분한 양의 빵을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우유 배달 마차가 정확히 문 앞에서 고장났다. 우유가 상할 것을 두려워한 그는 전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빵과 우유, 정확히 필요한 것,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이건 감정적 쇼가 아니다. 정확성의 적용이다. 밀러는 공급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필요를 확신과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다. 왜냐하면 약한 요청을 강한 결과로 바꾸는 첫 번째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다.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잠시 멈춰서 솔직해져 보자. 재정적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인가? 100, 1000, 10,000전. 더라는 말은 게으른 단어다.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실의 숫자를 보게 만들지 않는다. 숫자가 없으면 목표도 없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도 없다. 만약 당신에게 1,850달러에 밀린 월세가 있다면 그것이 정확한 금액이다. 신용카드 빚이 3,420이라면 그 숫자가 선언되어야 한다. 명확성은 집중을 만든다. 집중은 정렬을 만든다. 정확한 금액을 설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내부에서 바뀐다. 뇌는 그 숫자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혼란은 사라지고 전략 모드로 전환된다. 영적인 차원에서 정확성은 좌표처럼 작용한다. 지도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어딘가 좋은 곳이 아니라 정확히 그곳을 향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돈은 목적 없이 존재하면 흐르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하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강력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흐름을 유지할 수 없다. 돈은 본질적으로 방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움직임이고 도구이며 수단이다. 그리고 모든 도구는 명확한 임무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금액을 특정할 수는 있다. 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 목적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 에너지는 흩어진다. 자문해보라.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특정한 빚을 갚는가? 3개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교육을 위한 것인가? 목적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흐름의 통로를 만든다. 공급은 구멍이 아니라 통로를 통해 흐른다. 3,000달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빚을 갚고 신용을 회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 집중해서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 3,000달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두 번째는 구조가 있다. 논리가 있다. 지속성이 있다. 돈은 도피가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된다. 금액과 목적이 결합되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어려운 요소가 남아있다. 의도를 실제로 결과로 나누는 것. 세 번째 원칙은 단순한 명확성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지점이 나온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명확성이다. 목적을 말하는 것은 책임이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을 요구한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불안한 마음에게는 비논리적인 행동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확신을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원칙이다. 아직 증거가 오기 전에 감사할 때 당신은 상황보다 근원을 더 신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테이블은 비어 있었지만 기도는 감사였다.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급이 이동 중이라는 확신이었다. 미리 하는 감사는 간구에서 절박함을 제거한다. 조급함 대신 확신을 만든다. 그리고 확신은 태도, 선택, 그리고 기회를 보는 방식까지 바꾼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이미 채워질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순간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기적이 가장 좋아하는 무대로 변한다.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두렵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협상할 수 있고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감이 목을 조여오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진다. 자아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기적이 한계의 지점에서 일어난다. 마지막 순간은 자기 충족적 사고가 죽고 의식적인 의존이 태어나는 영역이다. 편하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다. 매우 강렬하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 공황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정밀함으로 들어갈 것인가. 공황은 두려움을 가속시킨다. 두려움은 충동적인 결정을 만든다.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은 이미 열릴 수 있었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신이 세 가지 원칙, 정확한 금액, 명확한 목적, 그리고 미리 하는 감사를 적용하면 내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절망의 진동을 멈추고 전략적 신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전략적 신뢰란 수동성이 아니다. 감정에 오염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알아차리는 상태다. 왜냐하면 때로는 공급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두려움의 소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움이 물러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것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은 그것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는 위험한 환상이 있다. 공급은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 온다는 생각이다. 갑작스러운 거대한 입금, 당첨, 뜻밖의 유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지막 순간의 공급은 종종 평범한 기회로 위장해서 온다. 거의 무시할 뻔한 전화,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 우연히 들어온 고객, 정확히 부족했던 금액을 줄여주는 할인. 때로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가지 않는 것이다. 재협상된 빚, 연장된 기한, 예상치 못한 탕감.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인식이 바뀐다. 이전에는 장애물로 보이던 것이 해결책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뇌는 능동적인 탐색 상태로 들어가고 당신이 설정한 가치와 목적에 맞춰 정렬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 공급에는 참여가 필요하다. 조지 밀러는 기도했지만 동시에 식탁을 준비했다. 그는 이미 받을 사람처럼 행동했다. 만약 당신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2,000가 필요하다면 고객이 전화했을 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장을 위한 자원을 요청했다면 그것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급은 준비된 사람에게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내적 정렬을 더 빠르게 만드는 간단한 행동이 있다. 의도를 실제 약속으로 바꾸는 행동이다. 어떤 순간에는 의도가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의심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하나의 행동을 제안한다. 나중이 아니다. 시간이 나면도 아니다. 지금이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세 가지 원칙, 정확한 금액, 명확한 목적, 미리 하는 감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댓글에 확신을 담아 이렇게 적어라. 나는 지금 나의 구체적인 공급을 받는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정렬이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은 잠재의식에 우유를 망설임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욕구를 결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은 내적 움직임을 만든다. 공개적으로 기록하는 것에는 힘이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태도는 강화된다. 관찰자가 아니라 과정의 참여자가 된다. 너무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깊은 변화는 항상 작아 보이는 행동에서 시작된다. 이미 금액을 정의한 사람처럼 써라. 이미 목적을 설정한 사람처럼 써라. 이미 미리 감사한 사람처럼 써라.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이 그 입장을 취하는 순간 내부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결과도 따라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돈을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과 공급이 무한하다는 확신 속에서 걷는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냥꾼의 상태로 산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잃을까 두려워하며 지금 잡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 사람은 왕의 사고방식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다. 근원에 대한 인식이다. 번영의 왕은 돈을 정체성이 아니라 자원으로 이해한다. 공급은 단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안다.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영적 거지가 아니라 의식적인 관리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애원하지 않고 제시한다. 공황 대신 정리한다. 결핍은 말한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왕의 사고방식은 선언한다. 공급은 계속 열린 상태다. 이 내적 변화는 자세, 의사결정, 협상 방식, 위험인식까지 바꾼다.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끌린다. 기회는 안정성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첫 번째 결과 이후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을 느슨하게 한다. 한 번 응답을 받으면 다시 모호함으로 돌아간다. 다시 막연한 기도로 돌아간다. 다시 조용한 두려움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번영은 하나의 정점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실수는 첫 성공 이후의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지속성의 부족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응답, 예상치 못한 열림, 완벽한 타이밍의 해결을 경험한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간다. 마치 문을 열어놓고도 끝까지 통과하지 않는 것과 같다. 번영은 시작되면 내부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런 콘텐츠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고와 영적 정렬의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채널은 당신의 일상 속에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켜라.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명확한 의식적 결정으로서. 왜냐하면 진실은 단순하다. 흐름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반복, 집중, 그리고 지속적인 사고 조정으로 강화된다. 각 영상은 혼란에서 벗어나 정밀함으로 들어가는 기억이다. 모호한 요청을 명확한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생각을 목적, 가치, 감사와 정렬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그 상태는 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마무리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이 있다. 여기까지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밀 공식이 아니라 구조다. 돈을 기도한 사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이 반대처럼 보일 때에도 일관된 원칙을 따랐다. 첫째, 정확한 금액, 모호한 요청이 아니라 명확히 정의된 숫자. 둘째, 명확한 목적.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모든 요청에는 기능과 책임이 있다. 셋째, 미리 하는 감사. 가장 어려운 부분.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정렬되면 기도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구조화된 의도의 선언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언어, 기대를 정렬하는 것이다. 조지 밀러는 믿음을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신뢰를 조직했다. 그래서 환경이 비어 보여도 붕괴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내부에서 무엇을 기대할지 정의해 두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외부 현실 이전의 내부 준비.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다. 메시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정리로.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렬이다. 먼저 모호한 기도의 오류를 이해했다. 방향 없는 요청은 혼란만 만든다. 그 다음 정확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보았다. 정확한 금액은 사고를 명확하게 만든다. 그리고 목적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목적 없는 돈은 흩어지지만 목적이 있는 돈은 변화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 미리 하는 감사. 증거 없이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믿는 태도.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기도는 절망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사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달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명확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끝까지 함께해 주어 고맙다. 그리고 기억하라. 더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다.
식탁을 준비하라. 모든 것이 비어 보일 때 바로 그때 다음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